한국에 온 오프라인 연계 플랫폼들이 해외 시장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합니다. 비대면 시대에 국내에서 축적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공략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한국형 배달대행, 중고거래, 원격미용, 여가 등의 플랫폼 사업들이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불리는 K-언택트 비즈니스로 도약할 수 있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세상은 비접촉, 비대면을 뜻하는 언택트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에 발맞춰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 역시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매체는 미용 의료 정보 플랫폼인 강남언니가 지난해 12월 일본어 버전 스마트폰 앱을 일본 현지에 출시한 후 꾸준히 성장해 입점 병원이 500곳을 돌파했으며 올 상반기 기준 일본 시장 선두를 다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국내에서 출발한 강남언니는 의료 관광 활성화를 활용해 해외 사용자 대상으로 플랫폼 인지도를 높이기 시작하였는데요.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를 앞세워 일본 진출 직후 현지 병원과 환자로부터 호평을 받았으며 지난해 8월에는 일본 현지 2위의 루크몰을 인수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할 발판까지 마련하며 무서운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강남언니를 이용하고 있는 일본인 사용자 수가 올해 1월 6만 명에서 현재는 30만 명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7월 말을 기준으로 해당 어플을 통해 병원에 상담을 신청한 건수는 5월 말에 2배 이상이 되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성형을 포함한 미용 의료를 비하하고 무시하던 일본인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재밌게도 강남언니 앱이 단기간에 일본 시장에서 선두를 차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강남은 성형 및 미용의 상징으로서 특히 일본 여성들이라면 누구나 들어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강남언니 일본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인구당 성형 건수가 한국보다 높을 정도로 성형을 많이 한다며 성형에 관심이 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친숙한 강남을 명칭으로 사용하면서 일본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언니 앱을 사용한 일본인들의 반응을 보면 한국이라면 그저 욕하기 바빴던 일본인들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긍정적인 반응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어플 이용자들의 댓글을 일부 요약해보면 해보고 싶은 시술이 있었는데 어느 병원이 좋은지 몰랐어요. 이 어플 덕에 시술에 성공했습니다. 가격 할인 이벤트 등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재밌어요 등의 호평 일색이었습니다. 특히 강남언니는 아날로그 시스템으로 인해 IT에 취약한 일본 서비스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 한국 성형 및 미용 전문 병원들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 이용자들을 확보했습니다. 평소 한국 병원 정보를 많이 찾아보는 일본인들을 겨냥해 양국 간 정보를 비교할 수 있게 한 것이죠. 여기에 더해 일본의 미용 전문 전자상거래 업체 출신의 영업 전문가들을 다수 영입하는 등 일본을 겨냥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내 시장에서도 기반은 튼튼히 갖추고 있으며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해본 경험이 있을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 또한 해외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1,789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마무리했다고 밝히며 당근마켓은 누적 투자금 2,270억 원을 기록하게 되었고 3조 원 수준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기업으로 올라섰습니다. 당근마켓은 이번 투자금을 토대로 기술 고도화 사업 확장을 위한 인력 채용,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등 독보적인 로컬 슈퍼앱을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2019년 11월 글로벌 버전 앱 캐롯으로 영국에 처음 진출한 후 맨체스터, 사우스햄프턴, 버밍엄, 리버풀, 셰필드 등 영국 내 53개 지역으로 서비스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북미에까지 진출했으며 현재 미국 뉴저지, 맨해튼과 캐나다 토론토에 이어 일본 요코하마까지 총 4개국 86개 지역으로 시장을 확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해외판 당근마켓인 캐롯은 여러 나라 중 캐나다 지역에서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는데요. 지난 6월에는 게시글, 거래 등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한 달 새 무려 50%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서비스 시작 이후 매달 이용자 수가 평균 80%씩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캐나다 대표 지역에서 당근마켓이 인기를 끄는 이유 중에는 K-문화가 큰 몫을 하고 있다는데요. 아시다시피 캐나다 내 한인 인구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의 예능이나 드라마 등의 한국 문화가 소셜미디어와 기타 매체들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캐나다 시장에서 한국인들의 플랫폼이 더욱 인기를 얻고 있는 것입니다. 당근마켓은 일본 시장 또한 공략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에서 단순히 중고거래에 초점을 맞춘 기존 일본 서비스와 달리 강남언니처럼 일본의 취약한 디지털 문화를 공략해
당근 마켓만의 차별화된 동네 생활 커뮤니티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처럼 인기를 얻고 있는 한국형 플랫폼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호텔과 기타 숙박시설을 손쉽게 예약할 수 있는 여가 플랫폼인 야놀자 또한 비대면 솔루션으로 글로벌 B2B 모금액이 11조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합니다. 이번 성과는 야놀자의 선제적인 비대면 기술 개발과 클라우드 솔루션을 바탕으로 호텔 운영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확대에 따른 결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야놀자는 지난 2017년부터 호텔, 레저시설, 레스토랑 등 여가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SaaS 플랫폼을 개발해왔으며 현재 170여 개 국가 2만 6천여 개 고객사에게 60개 이상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염병 사태로 비대면 기술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도 현지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합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6월 말 설립한 야놀자 클라우드의 경우 해외 사업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해외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야놀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 매우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 숙박 예약 관련 플랫폼 자체를 고도화하는 기술력에 있어서는 에어비앤비, 아고다 등 해외 대형 업체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야놀자의 경우 이미 해외 시장에서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왔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야놀자 클라우드 솔루션의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 건수는 전년보다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염병으로 호텔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비대면 방식인 언택트 기술을 활용해 해외 시장을 제대로 공략한 것이죠. 한국형 비대면 플랫폼 기술과 관련해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배달의 민족입니다. 비록 독일 기업에 인수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기술력은 한국에서 만들어졌고 이로 인해 외국 기업에게 인수되었기 때문에 이번 주제에 포함시키게 되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국경 없는 배달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해 외식이 줄어들면서 일찍이 배달 음식 문화가 발달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독일 등 대륙을 가리지 않고 배달 열풍이 불게 되었고 배달 음식 시장에 뛰어드는 업체가 늘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국의 배달의 민족 역시 베트남 시장을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베트남의 경우 다른 해외 기업들에 비해 뒤늦게 진출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배민은 한국에서 쌓은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화 마케팅을 통해 시장을 공략해 나갔으며 지난 2019년 6월 배민이라는 브랜드로 베트남에 진출하여 불과 2년 만에 시장 점유율 21.95%로 배달의 2위 자리까지 올라서는 기염을 보여주었습니다. 배민이 베트남 배달 시장을 짧은 시간에 사로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현지 문화와 배민 특유의 B급 감성을 섞은 마케팅 전략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민 베트남 법인은 현지 전래동화 속 금은보화를 가져다주는 가방을 뜻하는 3뼘짜리 가방 글귀가 새겨진 에코백을 출시해 베트남 인플루언서 등이 착용하여 SNS 등에서 화제를 모아 인지도를 높였습니다. 게다가 베트남인들의 최대 명절인 음력설에 봉투에 돈을 서로 주고받는 문화에 주목해 배민 버전 동봉투를 제작해 판매했는데요. 이거 엄마한테 맡기지마,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세뱃돈을 받지 등 재치 있는 문구 등과 함께 배민에서 개발한 베트남어 글씨체인 배민 다니엘체가 현지 SNS를 통해 퍼져나가며 베트남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세계 8대 수출 강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단지 그동안은 공산품 위주의 수출을 지속해왔고 여태 설명했던 것과 같은 서비스 수출은 상대적으로 초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염병으로 인한 비대면 O2O 플랫폼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국내의 뛰어난 I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경험을 쌓은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자연스레 알려지게 되었고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자 단숨에 한류 문화로 자리잡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한국을 욕하던 일본인들마저 자연스레 생활 속에서 한국의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면 한국과 일본의 디지털 기술 차이가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도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한국의 비대면 플랫폼 사업에 대한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